안녕하세요. 저는 2달 뒤 결혼식을 올리는 28살 예비 신부입니다. 저와 결혼할 예비 신랑을 편의상 남자친구라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경우가 없는 경험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곤 하지만 이렇게 미친 인간이 또 있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저와 동갑인 남자친구와 6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연애를 했고 대학 시절에 만났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이 저를 무척이나 사랑해 주어서 현재 저희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남자친구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제 남자친구는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참 잘난 사람입니다. 얼굴도 무척 잘생겼고 키도 180cm가 넘어서 엄청나게 크고 직업도 공무원으로 좋습니다. 게다가 제게 얼마나 자상한지 정말 하늘에게 감사할 정도로 제게 과분하다고 여겨질 만한 완벽한 남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 일정은 몇 번 엎어졌고 2달 뒤로 결혼 날짜를 픽스했어요. 그래서 신혼집에 남자친구가 먼저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주말이나 이런 날엔 신혼집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자고 올 때가 종종 있긴 하지만 대부분 부모님 집에서 잡니다. 저희 아버지가 워낙 딸바보 기질이 엄청나셔서 결혼하고 난 이후면 평생을 남편이랑 한 집에 살 거니까 결혼 전까지만 엄마랑 아빠랑 지내자고 하셔서요. 그리고 저는 서울 상위권 공대를 졸업해서 지금 현재 알아주는 대기업까진 아니어도 복지도 무척 괜찮고 월급도 적당한 기업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운 좋게 이직에 성공해서 월급은 더 받고 일하는 시간은 더 적은 그런 황금 같은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저희 팀은 소프트웨어 쪽을 담당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웬만큼 머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복잡한 부분도 많고 아무래도 프로그램 쪽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요. 수학적인 머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팀엔 여직원이 저 포함해서 5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 1명이 정말 문제입니다. 팀에서는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그 언니는 저랑 같은 사원으로 직위는 같아요. 그리고 대리님 2분, 과장님 1분, 이렇게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과장님만 유부녀시고 대리님 2분 다 저처럼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계시고 결혼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여직원 중에서는 제가 2번째로 결혼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언니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언니는 얼굴과는 맞지 않게 굉장히 예쁜 이름을 가졌습니다. 편의상 민정이 언니라고 할게요. 민정이 언니는 저보다 2살이 많아요. 올해 딱 30의 나이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티가 전혀 나지 않아요. 꽤나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는 모습을 보면 언니는 무척 똑똑한 편에 속합니다. 대학교도 서성한 중에서 한 군데를 졸업했고요. 그런데 이게 일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되게 모자라요. 어리다고 해야 하는 건지 멍청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눈치가 없다고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요.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직에 성공해서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친해지려고 했는데 몇 번 가까워질 뻔하니까 이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을 긋고 사적으로는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언니는 참 제 발목을 여러모로 잡고 있네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딱 6개월 전에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도 제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만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6개월 전에 저희 커플의 5주년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에 오랜만에 하이힐에 화장부터 옷차림까지 풀세팅을 하고 갔고 부장님께서 오늘 어디 가? 오늘 너무 예쁘네 라고 칭찬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네, 오늘 남자친구랑 기념일이어서 스테이크 썰러 가기로 했어요 라고 대꾸했죠. 그런데 제 남자친구가 좀 로맨틱한 사람입니다. 그날 유명한 레스토랑 앞에서 보기로 약속했었는데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남자친구도 정장에 머리도 손질해서 안 그래도 잘생기고 잘난 남자였는데 더욱 잘생기고 잘난 상태였죠. 그리고 제 몸만한 장미꽃다발을 안겨주며 애정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저희 퇴근 시간은 6시 정각이었는데 저는 시계의 분침이 12 숫자에 도착하자마자 벌떡 일어나 사무실을 나와서 뒤에 저희 팀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뒤에서 제가 꽃다발을 받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더라고요.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지만 박수 소리에 모르는 척을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제 남자친구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선남선녀라고 덕담이 오고 갔어요. 오늘 맛있는 거 먹으라는 말도 듣고 그렇게 전 왼손에는 엄청 큰 꽃다발과 오른손에는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차를 타러 갔어요. 그날 그렇게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런데 다음날 회사에 가자 직구준 상사들은 남자친구가 사랑꾼이라면서 막 저를 놀려대더라고요. 그게 또 제 남자친구를 칭찬하고 절 부러워하는 말이다 보니 그렇게 싫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민정이 언니가 그날부터 제게 자꾸 제 남자친구의 신상을 캐물어 오더라고요. 직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생일은 언제고 이렇게 사소하고 디테일하게 말이에요. 처음엔 저도 저를 띄워주려고 하는 건가 싶어 이것저것 물어보는 말에 아무런 생각 없이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그런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 뭐 이런 소리를 하길래 언니도 좋은 분 만나서 결혼하실 거예요 라고 대꾸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 해서 네 남친 뺏고 싶다로 바뀌더라고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웃으면서 말을 하니까 진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말했더니 그냥 자기가 부러워서 장난이 좀 과하게 말이 나온 건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건가 생각했는데 점점 말하는 꼬라지가 선을 지나치게 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팀 여직원 대리님 두 분이 절 따로 불러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민정 씨에게 너무 얘기하지 말아요. 저렇게 코치코치 캐묻는다고 해도 끝까지 대답하지 말고. 우리도 알아요. 민정 씨가 대답해 주기 전까지 계속 물어본다는 거. 근데 그래도 대답해 주지 마. 다 소윤시위에서 하는 말이에요. 민정 씨, 좀 정상은 아니거든. 알았죠? 괜히 긁어부스럼 생길까 걱정돼서 우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민정이 언니가 찍접대고 다닌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이직을 하게 된 것도 이곳에 일하시던 분이 그만둬서 자리가 생겨서 이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 일하시던 분이 훤칠하고 잘생기고 제 또래의 남자 사원이셨는데 민정 언니가 마치 자신의 애인인 양 굴고 이것저것 간섭하고 퇴근길에도 쫓아가고 등등 온갖 스토커 짓을 일삼았고 그 직원분이 견디다 못해 퇴사하시게 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람을 구할 때 일부러 여자로 뽑은 거라고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몰래 귀뜸해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이거 말해준 거 알면 민정이 언니가 자기들한테도 뭐라고 할 게 분명하니까 조금씩 멀어지라고 조언도 해주시면서요. 와, 진짜 이야기 듣는 내내 턱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요. 그때부터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남자친구가 오늘 데리러 오는 건지 물어보거나 남자친구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물어보거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내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잠금을 걸어놓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나가다가 휴대폰을 사무실에 두고 왔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가져오기도 좀 그렇고 남자친구한테 나중에 연락해야지 하는 마음도 들고 귀찮기도 해서 그날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밥을 다 먹고 사무실로 돌아가니 민정 언니가 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하시는 거세요? 제 휴대폰을 왜 맘대로 보세요? 라고 하면서 제 휴대폰을 확 뺏어드니까 아니야, 그냥 휴대폰이 신기하게 생겨서 구경 좀 한 거야, 얘.
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유유히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그 이후로 휴대폰은 잠금을 걸어놓고 생활했어요. 그래서 찝찝하지만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남자친구가 제게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자기야, 자기 회사에 김민정이란 사람이 있어? 어? 나랑 같은 팀 언니야. 자기가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 진짜 나 내 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거든? 그래도 자기 회사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하고 괜히 나 때문에 자기한테 피해가 갈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진짜 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남자친구가 그렇게 힘들게 보여준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질투심 유발하지 말아요. 소연이랑 만나는 거 다 저 때문이잖아요? 일부러 절 밀어내려고 이러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저한테 정 떼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등등의 망상으로 가득한 말들 뿐이었고 그런 말들과 함께 자신의 사진들을 보내오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연락에 사적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연락하시면 차단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연락하시면 신고하겠습니다. 등으로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고민은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민정 언니가 절 끈질기게 붙잡고 묻는 말에 다 대답했었던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인지 남자친구의 일터 근처에 숨어 있다가 걸린 적도 여러 차례고 볼 일이 있는 척하며 남자친구 일터에 들리기도 하고 남자친구 일하는 곳에 자신이 여자친구라고 유언비어도 퍼뜨렸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와 데이트를 하거나 함께 밤을 지새우는 날이 되면 어김없이 저희들을 찍은 사진을 보내면서 일부러 저한테 정 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냥 우리 만나요. 우리가 만나서 사랑하면 되잖아. 라고 문자도 보내왔더라고요. 제 남자친구는 이 모든 것들을 약 3개월간 시달렸어요. 어쩐지 머리도 빠지는 것 같고 살도 빠지는 것 같아 걱정스러웠는데 원인이 그 언니였더라고요. 진짜 기도 안 차서. 남자친구가 강경하게 대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아무래도 제 직장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불합리한 대접을 받게 될까봐 제대로 맞서지도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더라고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아침 일찍부터 출근을 했고 민정이 언니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민정이 언니가 출근을 하자마자 저는 따로 탕비실로 언니를 불렀고 얘기를 했어요. 언니, 제 남자친구 번호는 어떻게 알아내신 거예요? 왜 남의 남자친구한테 자꾸 연락을 하시냐고요? 아니야, 내가 뭘? 발뺌하지 마세요. 남자친구가 대화 내용 다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저한테 보내준 것도 있는데 이거 보셔도 발뺌할 수 있을까요? 진짜 경찰에 스토커로 신고해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얼굴 마주보고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니, 저 진짜 많이 참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 말에 언니는 갑자기 낯빛을 바꾸고 눈을 표독스럽게 뜨더니 네가 내 남자 뺏어갔잖아! 라고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릴 정도의 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정말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목소리 낮춰요, 언니. 네가 내 남자 뺏어갔잖아. 왜 나보고 난리야? 소리내어 우는 언니를 보고 있자니 진짜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부장님부터 차장님, 과장님, 온 사람들이 탕비실로 모여들었고 저는 그대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민정이 언니는 탕비실에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나 그 사람 아이 임신했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직원들 모두가 놀랐죠. 소연씨, 이게 무슨 말이야? 소연씨, 지금 민정씨가 하는 말이 사실이야? 소연씨 다다음 달에 결혼한다며.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진짜 이게 무슨 봉변인지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부장님의 중재로 직원들 모두가 자리로 돌아갔고 탕비실에 부장님과 저, 민정이 언니 세 사람만 남아있었어요. 부장님은 선뜻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듯 하더니 저와 민정이 언니에게 자초지종을 캐물었죠. 부장님은 제 입장을 좀 더 신뢰하는 듯 했지만 언니가 자지러지듯 임신했다고 소리를 내지르니 주춤하시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제 평판이 깎아 내려가는 것도 싫었고 이딴 거지 같은 루머에 휩싸이는 것도 진절머리가 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엉엉 울면서 자초지종을 빠르고 간결하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게 남자친구 직장에서도 결혼을 앞둔 사람인데 자꾸 이상한 여자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일하는 곳에서 배려해 주어서 외근을 명목으로 남자친구는 빠르게 저희 회사로 왔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정말 대체 왜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왜 우리가 스스로 해명을 해야 하는 건지 정말 알 수 없었지만 부장님께 그간의 스토킹 증거들과 연락을 폭탄 테러 하듯 미친 듯이 한 것부터 하나씩 증명하고 해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그 여자는 제 남자친구에게 저 당신 아이 임신했어요. 저 버리지 않을 거죠? 라며 매달리고 있더라고요. 그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 제 눈이 확 뒤집어져서 미친 사람처럼 달라붙어 언니 머리채를 잡아 끌어냈습니다. 당연히 개판이 된 상황이었고요. 저는 정말 억울하고 열받고 화가 나서 진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더라고요. 부장님은 그 언니가 찝쩍거리는 것도 알고 있었고 원래 좀 모자라구나 했던 사람이긴 했는데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남자친구는 그 언니를 향해 진짜 이제 제발 좀 그만 괴롭히세요. 저랑 소연이 둘 다요. 왜 그렇게 못살게 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이를 임신했다고요? 이건 진짜 명예훼손으로 신고해버리기 전에 그만하세요. 제 여자친구 직장 동료라고 참아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소리쳤어요. 부장님이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개판이 되어버리니 저희 사무실 팀원들도 다 구경하고 수근거리고 있었죠. 부장님께서는 제 남자친구에게 팀원 관리를 잘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며 그 언니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그 언니가 곱게 그 말을 들었을 리가 없죠. 당연히 싫다고 거부했고 제 남자친구의 다리를 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일은 커질 대로 커져서 남자친구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대낮에 회사 사무실에 경찰이 출동해 언니를 잡아가는 상황이 나오게 되었어요. 부장님도 팀원 관리의 소홀로 인해 경위서를 쓰게 되었고 저 또한 경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자친구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는 그대로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스토커로 신고함과 동시에 여자친구의 회사에 자신과의 아이를 임신했단 말로 유언비어를 터뜨렸던 걸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했습니다. 당연히 제 남자친구는 합의 따위 해주지 않았고 그 언니는 2년의 징역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공개적으로 워크넷에 제 일의 진행 상황과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쓴 글을 게시하였고 저와 내 남자친구의 명예는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위해 그 여자의 부모님이 저희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제 남자친구의 태도는 완강했어요. 그렇게 저와 제 남자친구는 그 미친 여자를 떨쳐내는 데 성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엔 저희 팀 사람들도 제게 다가와서 한마디씩 해주더라고요. 난 저 여자 저럴 줄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소윤씨 고생 많았지? 소윤씨 정말 미안해. 종종 소윤씨 남자친구 뺏고 싶다 이런 말 듣긴 했지만 다 농담인 줄 알았지. 설마 그게 진담일 줄이야. 마음고생 심했지? 등등 제 마음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저와 제 남자친구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아마 제가 회사 워크넷에 게시한 글에 저희의 피해 사실이 낱낱이 적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여자는 회사에서 해고 처리가 되었고 저와 제 남자친구는 지금 행복하게 함께 지내고 있답니다. 정말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지만 그 여자만큼 미쳤을까 싶기도 합니다. 미친 사람은 그냥 애초에 마주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미 엮이게 된 이상 구정물 싸움이 되는 건 순식간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모쪼록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